그런데 정치권은 이미 이제 차기 조기 대선 그 국면으로 지금 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MBS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3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권 교체 필요하다는 응답 48%, 정권 재창출 지지 3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조기 대선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 지지할 건가? 민주당 후보 47.9, 국민의힘 후보 41.2%로 나왔습니다. 한쪽은 한 9% 격차가 나고 다른 쪽은 6%좀 좁혀져 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탄핵 소추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팽팽하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했던 그 전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선을 전혀 노려볼 수 없는 수준까지 새누리당이 그렇게 됐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뭐 저는 조기 대선을 설사 하더라도 이게 그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야당의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계속 해왔어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의 선거운동은 뭐냐?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좋았다, 아니면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뭐 때로는 이제 야당 후보 측을 비판하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소추 이 전국에 대응하는 거에 모든 공력을 쏟아볼 수 없고,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선거운동이라고 할 만한 걸 전혀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접전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은 그 민주당에 있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줄곧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극우 세력이 총 결집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할 것을 선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통 1000명의 샘플이면은 100 내지 150명에 가까운 보수 과표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표집. 네,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이런 좀 정권 교체가 우위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중도층의 표심이 완전히 이제 정권 교체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7대 3에서 이제는 8대 2까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탄핵 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과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와 관련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선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대선 앞으로의 대선에서 결과는 사실 뻔하지 않겠는가. 중산층의 마음이 이미 넘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여야 뭐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한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도 보수 쪽으로 이제 많이 우클릭을 했고, 그런데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체포 동의안 통과된 게 일부 의원들이 검찰하고 짜고 한 거다라는 발언을 이제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그게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 의원님, 이 발언은 왜 하셨을까요? 실언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실언은 아니죠. 예. 일단 유튜브의 발언이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오는 발언이고, 전체 기조는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민주당이 단합해서 가자, 이런 기조였고요. 결국 과거를 잊고 그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자, 이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초일에 계신 분들이 그 입장문을 내면서 이제 아마
이게 좀 논란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왜 초일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러면은 당시에 체포 동의안 표결에 뭐 가결표를 던진 걸 자인하는 것인지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이제는 극복하고 단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 언급도 없이 단합을 해치는 발언이다 이렇게 그 초일회가 발끈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일회라고 이제 지칭을 한 것도 아닌데 네, 다만 그렇죠. 이제 일부 의원이 이제 검찰하고 짜고 한 것이다. 근데 이재명 네. 대표도 추측이라고 했어요. 네, 증거는 추측이라 없다. 예, 단정도 안 근데 이제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날짜하고 보니까 네, 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당내 어떤 인사가 와서 당신 이제 검찰에 구속되니까 당 대표 내려놔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다시 종합을 해보니 그게 의심이 간다,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일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그 다 가결표 안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발 저렸다. 예, 왜 그것을 굳이 예. 꺼내 들고 그 사과를 요구하고 표현도 상당히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뒤에서 칼 꽂는다 네, 뭐 이런 네. 표현을 등 뒤에서. 쓰고 예. 원영섭 단장님은 이걸 어떻게 봐요? 제가 이 민주당 내부 사정이라서 예. 참 이렇게 평을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경선 후보가 이미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자기의 경쟁 세력, 반대 세력을 품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그 CBS 언론사와의 그런 충돌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래도 후보인데 앞으로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을 그게 뭐 지금 조기 대선의 후보든 조기 대선이 안 열려서 몇 년 뒤에 그 후보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속으로는 이게 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자세를 낮추게 마련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언론사와 뭐 불편한 관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당내 반대 세력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 게 최소한의 FM인데 근데 이분이 이미 뭐 조기 대선 또 열린다. 경선을 해도 내가 후보가 된다. 본선거를 해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진짜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이런 오만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추 해석을 계속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네. 경선은 조용한 경선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반대하고 이견을 제시하고 국정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경선이 이루어져야지 국민적 흥행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만이 독불장군처럼 뭐 한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그 혼란 국면, 그다음에 민생의 위기 국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몫이거든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른 세력, 다른 후보자나 다른 의견을 배제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께 하나 좀 추가로 네, 질문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김두관 전 네. 지사는 네, 검찰과 짜고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리부동하다 이런 표현 쓰면서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네. 사과를 하실까요? 이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에 상황에 대한 다 지난 회고를 일이라고는 했고, 하셨어요. 예, 다 그리고 지난 일이다. 그런 추측을 했고 검찰과 일부 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왜 그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단정적인 해석을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검찰과 내통해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은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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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영수 단장님, 이 한동훈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사실상 대권 경쟁에 뛰어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출판기념회도 열고 했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를 엄청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써 계엄 중이다. 글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그 경쟁 주자들을 공격하기보다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다면 상대 1등 주자를 공격하는 게 뭐 여의도 문법상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냐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이렇게 본인이 후보 다 되고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서가 또 국민들한테 또 특히나 보수 지지층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그 본인의 득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 그래서 예. 이제 그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거리에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위법 위헌적인가라고 했으면서 입장을 완전히 포기한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노선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아니 그 본인이 그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했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고 그리고 탄핵소추에도 한동훈 개파라고 부를 만한 의원들이 민주당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탄핵소추 의결도 했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동지적인 관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돌아서서 본인이 그 뭐 본인의 어떤 대권 구도에 그거에 염두를 두고 하는 행동 같은데 지금 돌아서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면 또는 이제 뭐 다른 어떤 뉘앙스를 풍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특히나 보수 지지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를 염두에 두고 그런 네.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네. 대표가 네. 이 행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본인의 예. 지지 기반, 예. 존재 기반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온 변호사님께서도 온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정치인의 갈짓자 행보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거든요. 이미 자신의 그 이제 존재 가치를 이미 한 50% 이상 다 까먹었다. 이번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먹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3년만 차기 대통령 하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한다면서 3년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약간 겨누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임기 단축 개헌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해내는 게 최우선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임기 단축을 국민이 바라는 것인가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들을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주장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말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헌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논의는 될 수밖에 없고 생각하고 이건 철저히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에 따라서 임기 단축 이건 국민이 원하는 바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얄팍한 개헌 논의는 문제가 많다. 원 변호사도 우리 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3년 개헌론? 100%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 의원님의 그리고 여의도에서 자기가 1등 후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경선 통과해서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개헌론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대. 그리고 심지어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1%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지금의 헌법 체제를 무슨 논의라고는 하지만 아니 지금 그 육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거를 개헌부터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대통령 돼서
대통령 돼서 내가 대통령 해보니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한번 개헌해보자. 그거는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개헌한다, 임기 단축한다 이거는 그냥 1등 주자들에 대한 마타도우며 자기가 1등 주자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인정에 불과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이 부분은 만나 100% 보도록 싱크로율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